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우리 아이 교육 문화 매거진 2023년 가을호 테마 경제, 기획특집 경제 1 세금 내는 아이들, 부산 송수초등학교 교사 옥효진 인터뷰. 인터뷰 취재 편집위원 김초희, 선생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경제교육에 관심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 경제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 송수초등학교 교사 옥효진입니다. 2019년부터 체험을 통한 경제교육 활동인 학급 화폐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 내용을 유튜브 세금 내는 아이들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교실 속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학생들을 실제 경제 활동에 참여시킨 계기가 있을까요? 경제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경제에 관심이 많고 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제가 경제교육을 시작한 이유는 제가 너무 경제에 대해 모른 채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에 경제 지식이 없어 힘든 경험이 많았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론 위주의 경제교육은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하나의 작은 경제 공동체인 국가로 만들어 직접 체험하면서 긴 시간 동안 실제 삶에서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교실 속 경제 공동체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학급을 하나의 국가로 세우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올해 한 국가로서 선생님의 학급을 소개해 주세요. 23명의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라의 이름은 지옥의 나라입니다. 지혜로운 우리는 개성 넘치는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민들이 제안한 나라 이름 중에 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옥의 나라의 담임교사인 저는 대통령을 맡고 있고 반장은 국무총리, 부반장 2명은 각각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로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의 나라의 법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미소라는 이름의 화폐가 있고 국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금도 내고 자신이 번 돈을 쓰거나 저축하고 투자하며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교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월급과 세금과 관련된 경제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지옥의 나라의 국민인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직업을 갖습니다. 급식 배식원, 공무원, 은행원, 투자회사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근로소득을 얻고 있죠. 정해진 일을 도맡아 수행하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월급으로 교실에 마련된 다양한 소비처에서 소비하기도 합니다. 과자를 사 먹거나 급식 먼저 먹기, 쿠폰 같은 쿠폰을 사기도 합니다. 돈을 모아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를 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받는 월급에서는 지옥의 나라의 살림을 위한 세금도 걷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20%로 세율을 정해서 300미소를 받는 아이들은 60미소의 세금을 내고 있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두어진 세금은 지옥의 나라 살림을 위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필요한 쓰레기 봉투, 물티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반 체육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교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도 세금을 쓰고 있고 공무원인 반장과 부반장의 월급을 주는 데도 쓰입니다. 저축이나 주식과 관련된 교실 속 경제 활동도 궁금합니다. 교실에서 저축을 담당하는 은행원은 친구들이 다양한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얼마의 돈을 어느 기간 동안 맡길 건지 확인하고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을 도와주죠. 교실에서 개인별로 관리하는 신용점수에 따라 정기예금의 금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올해는 5주짜리 정기예금과 10주짜리 정기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은행원이 만기가 된 친구에게 원금과 이자를 입금해줍니다. 아이들은 사업을 준비하고 회사의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회사를 세웁니다. 올해는 음악을 틀어주는 이레이저 뮤직, 과자를 파는 파기조와 도라지, 포토카드를 인수해주는 DH, 청소업과 광고업을 운영하는 GMW 등 다양한 회사들이 만들어져 운영 중입니다. 이 회사들과 관련된 뉴스를 읽고 재무제표도 살펴보며 주식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많은 이유를 남길 것 같으면 조금 비싼 값을 주고라도 주식을 사려고 하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교육은 무엇인가요? 경제교육을 통해서 익히게 되는 내용들은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삶의 많은 요소에 영향을 줍니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제교육이란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기에 경제교육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경제교육 목표는 무엇인가요? 축구를 예로 들면
축구공도 만져보지 못한 채 실전 경기에 출전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회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전에 임하기 전에 공도 만져보고 패스, 드리블, 슈팅 등의 기술도 익히고 연습 경기도 뛰어보는 역할을 지금 운영 중인 경제교육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경제에 대해 충분히 연습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경제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실 속 경제교육을 하면서 달라진 아이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경제라는 것에 관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경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아이들이 경제에 자연스레 관심을 두게 되고 경제 관련 도서를 찾아보거나 경제 용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텔레비전을 보다가 경제 관련 뉴스가 나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생겨 부모님과 상의 후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실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아이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도입하고 싶은 경제 활동이 있을까요? 한 국가로 운영이 되다 보니 다른 국가가 세워진다면 무역 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생산되는 생산품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경제 활동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국가가 생기고 각 나라의 화폐가 만들어진다면 여권을 만들어 다른 나라의 돈으로 환전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죠. 학교에서 학생들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경제교육의 시작은 스스로 돈을 벌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께 받는 용돈으로 생활합니다. 명절이면 세배 한 번에 큰 돈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같은 5만 원이더라도 그냥 받은 5만 원을 쓰는 아이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5시간이 넘게 일을 해서 번 5만 원을 쓰는 아이는 분명 5만 원에 대해 느끼는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든 가정에서든 아이가 직접 돈을 벌어볼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여 경제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형성해야 할 습관은 저축일 것입니다. 투자나 사업 등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하지만 단계를 밟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먼저 형성해야 할 것은 저축 습관입니다. 학교 경제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직 실생활 관련 경제교육 내용이 교육과정에 크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급 화폐 활동은 교사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경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위한 생활 관련 경제금융교육이 공교육, 의무교육기관에서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경제교육 내용이 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 가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울산교육가족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울산에서도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길 바라고 모든 아이가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갖고 사회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울산교육가족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 특집 경제 2. 경제활동의 시작. 용돈관리. 글, 편집위원 조영미. 용돈은 언제부터 얼마나 줘야 하는지, 용돈을 제대로 관리하며 쓰고 있는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고민이다. 처음 용돈을 줄 때는 필요할 때 꼭 쓰고 돈 모으는 습관도 좀 길러지겠지 하는 바람을 담아주지만 어느덧 자녀들에게 현금 지급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부모로서 자녀가 스스로 돈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자녀의 용돈 관리 다시 점검해보자. 용돈 관련 설문조사. 용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여행을 다녀왔다고? 실제 몇몇 아이들은 이런 멋진 경험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 아이들은 용돈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울산 관내 학생에게 2023년 7월 용돈에 대해 설문하였다. 이에 183명의 학생이 용돈을 얼마나 쓰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용돈의 체계적 사용에 대한 교육은 과반수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받는 용돈으로 초등학생은 월 1만 원, 월 3만 원, 중학생은 월 3만 원, 월 5만 원, 고등학생은 월 2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이 답하였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고 자신이 벌어서 용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덜어 있었다. 용돈 사용처로 초등학생은 먹거리 저축 선물 순으로, 중학생은 먹거리 취미 생활 저축 순으로, 고등학생은 먹거리 일유 취미 생활 순으로 사용하였다. 용돈 관리 유형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용돈을 받으면 반은 쓰고 반은 저축하는 형, 고등학생은 무조건 쓰는 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설문에서 드러나듯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용돈 금액에 비해 저축보다는 소비에 더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돈의 체계적 사용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의 용돈 관리 교육.
용돈 주는 시기는 용돈은 돈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가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는 것이 좋다. 초기에는 아이가 돈 관리에 미숙할 테니 주간 단위로 지급하고 익숙해지면 월 단위로 지급한다. 용돈의 적정한 금액은 학년에 따라 얼마가 필요할지, 어디에 쓸지, 용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 용돈의 쓰임새에 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용돈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기적인 용돈은 어떻게? 자녀가 친척들이 주는 용돈이나 세뱃돈을 받게 된다면 아이와 상의해 일부만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도 보너스를 얻는 즐거움과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이가 용돈을 받자마자 다 써버렸다면 추가로 용돈을 더 지급하지 않는 게 좋다. 단, 불가피하게 용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면 예금이자보다 더 높은 대출이자 기준으로 아이에게 돈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게 좋다. 그러면 대출의 무서움과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용돈 관리 4가지를 기억하자. 돈 관리의 기본은 분산 관리다. 저축할 것, 투자할 것, 사고 싶은 것, 기부할 것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 좋다. 저축, 투자, 소비 및 기부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으면 아이가 돈에 끌려가지 않고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생긴다. 저축할 때는 저축의 목표를 아이와 함께 정한다. 저금통 옆에 저축 목표 금액과 하고 싶은 일을 적으면 저축의 의미를 새기며 저축을 꾸준히 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은행에 가서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보자. 투자에 대해서는 주식을 제안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만화 영화를 제작한 회사 등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지 이야기해보자. 회사 주식 일주가 얼마인지 찾아보고 주식 금액이 모이면 자녀의 주식 계좌에 넣어준다. 소비는 자녀가 직접 사야 하는 것에 대한 품목을 함께 의논하여 정한다. 용돈 관리 노트를 마련하여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록 유지해보자. 앱으로 용돈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 기부는 절대 쓰고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니 작은 보탬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친다. 구체적으로 용돈을 기부했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좋다. 자연스러운 경제소통,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은 가정에서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심부름, 설거지 등을 통해 용돈을 불리고 소액 주식을 하며 앱으로 돈을 모으기도 하는 등 찾아보면 다양한 경제활동이 있다. 이렇게 다채로운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 아이들 스스로 본인만의 방법이 생긴다. 이때 부모와의 자연스러운 경제소통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좋은 경제 습관이 생긴다. 우리 아이에게 용돈 관리에 유쾌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많이 쌓아주자. 기획 특집 경제 3. MZ세대 소비 탐구 생활. 글, 편집 위원 홍예지. 아침에는 정기 배송되는 샐러드를 먹고 점심에는 친구와 만나 포토카드를 구경한 후 집에 돌아와서는 계정 공유 중인 OTT를 이용하여 드라마를 이어본다. MZ세대의 흔한 주말 하루다. MZ세대는 자신의 취향을 깊게 파고들며 경험을 나누고 즐기는 문화를 소비한다. 이러한 소비 행태는 MZ세대를 겨냥한 상품 생산이나 마케팅에도 영향을 준다. MZ세대 소비 생활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야 할까? 포토카드를 중심으로 한 디깅 소비. 디깅 소비는 파다에서 파생된 용어로 선호하는 분야에 깊이 파고들어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MZ세대의 두드러진 소비 동향이다. 예전과 달리 대중이 음반으로 노래를 듣는 시대는 끝났다. 음원 스트리밍의 시대에서 실물 앨범이란 구매할 필요가 없는 재화인데 왜 이것을 여러 장씩이나 구매하는 걸까? 이러한 소비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포토카드라는 재화의 가치를 알아보자. 포토카드는 앨범을 개봉하면 그 속에 하나씩 끼워져 있는 명함, 크기만 한 사진으로 멤버가 스스로 찍은 미공개 셀카다. 희소성과 모아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포토카드는 교환 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예절샷이 유행하면서 사용 가치도 생기게 되었다. 예절샷이란 맛있는 음식을 아이돌 포토카드와 함께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진을 말한다. MZ세대 아이돌 팬들이 앨범을 여러 장이나 사는 이유가 바로 앨범마다 랜덤 포토카드를 끼워 팔기 때문이다. 포토카드 끼워 팔기는 음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상업적 전략이다. 랜덤 포토카드 마케팅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과도한 지출을 유도하는 문제가 있다. 필요 이상으로 구매한 앨범은 포토카드를 빼고 나면 예쁜 쓰레기라 처리하기 곤란하다.
원하는 포토카드가 나올 때까지 앨범을 구매하기보다는 소장할 만큼만 구매한 뒤 내가 원하는 포토카드를 가진 다른 팬과 포토카드를 교환하는 방법을 활용하자. 포토카드를 전부 수집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느슨한 디깅 소비를 추구하면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소유에서 경험으로 구독 경제. 구독 경제란 정기 결제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품을 배송받거나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받는 소비 형태이다. 도서, 이모티콘, 음원, 영상 등 콘텐츠 구독뿐만 아니라 옷, 반찬, 식재료, 영양제, 샐러드, 화장품, 자동차, 팬클럽 구독까지 생기며 구독 경제의 영역은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유행 변화의 주기가 짧아지고 선택지도 넓어진 시장에서 구독 경제를 통해 인기 상품을 추천받으면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소유권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성향에 따라 소유에서 경험으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구독 경제의 확산으로 가계부에는 새로운 지출 품목이 추가되는 문제가 생겼다. 보험료, 관리비 등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에 구독료도 더해졌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 나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충분히 고민한 후 구독을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략적 소비자 체리슈머. 체리슈머는 케이크에 올려진 체리만 집어가듯 혜택만 챙기는 사람을 지칭하는 체리피커와 소비자의 합성어로 실속 있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를 말한다. 체리슈머는 대용량보다는 밀키트나 소포장으로 된 식재료 등 필요한 만큼만 구매에 낭비되는 지출을 줄인다. 또한 행사가로 서비스를 체험하다가 할인 기간이 끝나면 정기 결제를 취소하기도 한다. 유료 콘텐츠나 OTT 플랫폼 계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이용료를 나누어 내는 전략도 펼친다. 무분별한 절약 정신보다는 소비자 윤리가 중요하다. 가성비에만 몰두하다 보면 어느샌가 기업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태인 다크너츠에 걸릴 수도 있다. 한편 약관을 무시하고 이용권을 다시 쪼개 되파는 체리피커가 늘어나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생긴다. 소비자는 자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앞서 계약을 지키고 시장 질서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속을 챙기면서도 소비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매너 소비자 덕목을 갖추도록 하자. 기획 특집 경제사. 포장 뜯은 포켓몬빵 팔면 불법. 현명한 중고 거래. 글, 편집위원 문혜진. 혹시 당근이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최근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의 중고 거래 열풍이 불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4조 원으로 추정되며 2022년 중고 거래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200만 명에 이른다. 말 그대로 누구나 중고 거래를 하는 시대. 똑똑한 중고 거래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자. 중고 거래의 매력과 위험. 중고 거래를 통해 우리는 필요한 물건은 저렴하게 사고 필요 없는 물건을 팔아 쌈짓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심지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므로 유통비용도 들지 않는다. 이런 장점에 푹 빠진 소비자가 늘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 거래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고 거래는 특별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판매자이자 구매자가 될 수 있어 항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온라인에서 개인 간 분쟁은 2019년 535건에서 2022년 4,200건으로 약 8배나 증가하였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유형에는 허위 물건에 속아 소액 사기를 당하거나 중고 거래 불가 품목을 모른 채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현명하고 올바르게 중고 거래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구매자가 알아야 할 안전거래 방법. 편의점 택배를 활용하자. 여러 편의점에서 운영 중인 반값 택배는 우리 집이 아닌 내가 방문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 택배를 받는 방법이다. 택배비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집 주소를 노출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판매자의 거래 이력을 꼭 확인한다. 판매자가 과거 사기로 신고된 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번호, 이름 등을 더치트에 검색해보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에서도 전화번호, 메일, 계좌를 통해 사이버 사기 신고 피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에게 돈을 보낼 때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하자. 안전결제 서비스는 제3자가 구매자에게 받은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가 정상적으로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많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안전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직접 보내주는 안전결제 서비스 링크는 교묘하게 만든 가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이용하지 말자. 시세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싼 상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금액이 저렴하거나 구하기 매우 어려운 물건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에게 다양한 인증 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하여 실제 판매하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액의 상품일 경우 안심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의 경우 대리구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중고 거래를 통해 청소년이 담배, 술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문제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구매는 성범죄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물품. 의외로 많은 물품이 법적으로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모르고 판매하더라도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선물받은 홍삼, 유산균,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식욕억제제, 다이어트약, 한약 등은 약사법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다. 동물의 심장 사상충 약도 거래 불가 품목이다. 의료기기, 모유 착유기, 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는 중고 거래를 할 수 없다. 단,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등 일부 의료기기는 제외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개봉된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포장을 뜯은 식품은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스티커만 챙기고 남은 포켓몬빵, 먹다 남은 단백질 보충제, 한 번 요리에 사용한 조미료 등도 모두 거래 금지 품목이다. 화장품 샘플은 제조 일자, 성분 등이 기재되어 하나 소비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화장품법에 따라 중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다. 해외 직구 물품은 자신이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타인에게 되파는 경우 관세법에 위배된다. 다만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전자제품과 명백히 사용한 흔적이 있어 중고로 판단할 수 있는 물품은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 주류, 연초 담배, 전자담배의 액상 3가지 품목은 모두 등록된 판매자만 판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 제작한 향초 및 비누, 종량제, 봉투, 지역 상품권 등이 중고 거래가 불가하다. 법적 책임은 나에게. 중고 거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자유롭지만 그만큼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책임이 따른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판매 및 구매 시 형사 및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물건을 팔 때는 지켜야 할 규칙을 숙지하고 구매할 때는 신중한 태도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 기획 특집 경제호. 돈이 아닌 마음으로 새로운 기부의 세계. 글, 편집위원 신슬기. 1달러를 내면 구정물을 드립니다. 제값을 내고 음식을 반만 가져가세요. 이상하게 들리는 이 말들은 세계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기부 캠페인의 내용이다. 2010년 유니세프가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 설치한 자판기에 1달러를 넣으면 구정물이 가득 담긴 페트병이 나온다. 자판기에 모인 돈은 아프리카에 깨끗한 식수를 보내는 데에 쓰였다. 브라질에서는 소비자가 제값을 내고 식료품을 반만 구매하면 나머지 반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기부되는 하프 포 해피니스 캠페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부라는 말을 들으면 억소리가 나는 고액 기부가 먼저 떠오를지도 모른다. 여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기부에 대해 알아보자. 돈이 들지 않는 작은 기부. 국내 1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가입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부가 있다. 바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해피빈에 참여하는 것이다. 해피빈에서는 콩 1개가 100원의 가치를 지닌다.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쓰거나 쇼핑 후 구매평을 작성하면 콩을 1개씩 받을 수 있고 이 콩을 해피빈에서 진행하는 모금함에 기부할 수 있다. 마음이 움직인다면 콩을 구매하여 기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자.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기부함으로써 이웃을 돕고 환경까지 지키는 방법이 있다.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 가게와 환경 NGO 단체 옥캔의 물건을 기부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게는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기부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 옥캔은 단순히 작아지거나 유행이 지나 입지 않는 옷을 기부받아 국내의 소외계층에게 전달한다. 이 글을 읽은 당신 지금 바로 옷장을 열어 잠들어 있는 옷과 물건을 찾아 기부해보자. 마음과 능력을 나누는 기부.
다른 사람을 위해 태어나서 한 번도 자르지 않고 소중히 길러온 베넷 머리를 잘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소아암 환자를 위해 가발을 지원하는 어머나 운동본부에서 발간한 기부사례집에서는 이런 감동의 사연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머나는 어린 암 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의 줄임말로 25cm 이상의 머리카락을 보내면 맞춤형 가발을 만들어 20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에게 전달한다. 파마와 염색을 한 모발도 기부할 수 있으니 머리카락을 자를 계획이 있다면 모발 기부를 떠올려 보자. 내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기부가 된다. 재능 기부, 교육 기부가 바로 그것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기부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의 단체뿐만 아니라 대학생 동아리, 개인이 보유한 인정물적 자원을 유초등 교육활동에 비영리로 제공한다. 개인이 가진 전문적인 능력을 교육활동에 기부하는 것으로 교육기부 사이트에서 기부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재능기부 버스킹데이를 운영하고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내 소외계층 가정에 방문해 낡은 전구와 콘센트를 교체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울산 지역 청소년의 재능기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의의 경제활동, 기부. 최근에는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전쟁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가상자산 기부,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SNS나 펀딩을 활용한 기부까지 새로운 유형의 기부가 생겨나고 있다. 생산 소비 분배 체제로 돌아가는 경제활동에서 기부는 타인에게 나의 재화와 시간, 능력 등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누는 것으로 맥락을 달리한다. 오로지 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영국 자선지원재단에서 발표한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19개국 중 88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기부 의향도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각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발표도 있었다. 침체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부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기획 특집 경제 6. 금융문맹 탈출, 세계의 경제교육. 글, 편집위원 김현지. 미국의 레모네이드 스탠드. 미국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아이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레모네이드를 파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레모네이드 스탠드는 미국의 아이들이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가판대를 세워놓고 직접 레몬을 사고 갈아 주스를 만들어 길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레모네이드 스탠드로 큰 성공을 거둔 미국의 어린이 잭 보노의 이야기가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잭 보노가 여름방학에 판매한 레모네이드는 $2,000어치에 순이익은 $900로 처음 시작은 여느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이 레고 세트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갖고 싶었던 레고 세트를 사게 된 잭은 자기 손으로 용돈을 버는 기쁨뿐만 아니라 사업에 재미를 갖게 되었고 그때 잭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 영 아메리칸스 뱅크였다. 영 아메리칸스 뱅크는 어린이들에게도 사업 자금을 대출해줬는데 잭은 영 아메리칸스 센터에서 매출과 손해, 이익 등 기본적인 회계와 창업 노하우를 배우고 $5,000를 빌려 사업을 확장했다. 독일의 페어브라우 프로피. 페어브라우 프로피는 프로소비자란 뜻의 합리적 소비 교육을 위한 교과로 독일은 소비 교육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분리해 1년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집중적으로 가르칠 정도로 올바른 소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인 7에서 8학년 단계와 전문과정인 9에서 10학년의 두 단계로 나눠 블록 수업 형태로 진행되며 지불수단, 보험, 자산, 노후 대비, 대출, 계약,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슈퍼마켓이나 은행 등 현장 실습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전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지는 인터넷 시험을 통해 평가 후 시험에 통과한 학생에게는 바이에른주 문화교육부와 소비자보호부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타일남의 베시테티궁이란 수료증을 수여한다. 영국의 금융문맹 퇴치 교육. 영국은 금융문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문제를 줄이기 위해 11살부터 경제를 정식 과목으로 채택해 금융문맹 퇴치에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가 정의하는 금융 역량은 일상 및 평생에 걸쳐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으로 금융교육이야말로 미성년자가 학교 졸업 후에 직면할 수도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보았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당시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나서 의무화한 학교 금융교육은 경제 위기를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어른 세대의 반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2014년 9월부터 도입 시행된
개정 국가교육과정부터 최초로 금융문해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 11에서 16세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 교과 과정의 의무적인 학습 내용으로 금융문해를 포함하였다. 개인 예산 세우기, 신용과 부채, 금융상품 및 금융위험 등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주제를 배운다. 유대인의 바르미츠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바르미츠바로 불리는 유대인 아이들이 만 13세에 거행하는 성인식이다. 사람들은 성인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보통 200에서 300달러의 축의금을 내고 부모와 친척들은 유산을 물려주듯 큰 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모아진 돈은 수만 달러 내지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데 중산층의 가정이라면 그 돈이 약 4만 달러에 달한다. 성인식에서 아이들은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발표하며 일반적으로 미래를 위해 주식, 채권, 예금 등에 나누어 묻어둔다. 유대인 아이들은 이렇게 13세부터 독립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돈이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라는 것을 실전을 통해 배우면서 평생 어떻게 버느냐보다는 어떻게 불리느냐로 씨름한다. 아이들은 돈을 불리기 위해 스스로 친구들과 함께 경제 동향과 관심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하며 대학 졸업 무렵이면 성인식 때 받은 돈이 몇 곡절로 불어나 있어 이 돈으로 본인이 하고 싶던 창업을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이 페이스북, 아마존, 스타벅스이다. 우리의 경제교육.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돈을 쓰며 살아간다. 해외에서 경제교육은 생존을 위한 교육으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경제교육에 나섰고 여러 기관에서 용돈관리법이나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금융골든벨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울산경제교육센터는 학생, 취약 소외계층, 일반인 등 대상자에 맞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바른 금융 지식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기획 특집 경제 7. 여행에 공정한 바람이 분다. 서학동 골목길 산책. 글, 편집위원 배상아 정가연. 여행지에서 신기한 돌고래 쇼를 보거나 재미있는 코끼리 타기 체험을 한 적이 있는가? 다시 질문해보겠다. 동물을 학대하고 관광지 개발로 인해 환경을 파괴한 적이 있는가? 즐겁게 떠난 여행이 의도치 않게 여행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안으로 나온 공정여행은 여행지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지역 경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여행이다. 우리는 직접 공정여행을 떠나기 위해 지난 2021년 전주시에서 진행한 공정여행 프로젝트를 알아봤다. 이 프로젝트에 소개된 여행지는 바로 전주에 숨겨진 동네, 서학동. 우리는 서학동 골목골목에 숨겨진 매력에 매료되어 당장 고속버스 승차권을 끊었다. 관광객도 즐겁고 지역 주민도 즐거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여행.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주로 지금 떠나보자. 의미 있는 공정여행을 위해서 여행 내내 우리는 3가지 규칙을 지켰다. 첫째, 여행지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중교통이나 도보 이용하기. 둘째, 여행지의 문화와 역사 존중하기. 셋째,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숙소나 식당 및 상점 이용하기. 문화를 배우는 코스 전주양교, 국립무형유산원. 전주의 유서 깊은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코스. 첫 번째로 우리는 전주양교로 발걸음했다. 향교로 향하는 길은 왁자지껄한 한옥마을, 상업거리보다 한적하고 전통적인 느낌이 강하게 느껴진다. 도란도란 얘기하며 걷다 보니 어느덧 보이는 향교의 대문 만화로. 들어서자 보이는 고즈넉한 옛 한옥 전경의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다. 400년 이상의 은행나무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어 가을 여행지로도 제격이다. 분홍빛 배롱나무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선시대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던 명륜당이 있다. 명륜당은 현재에도 일요학교,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서 옛 정취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향교를 나와 돌담길을 따라가면 저 멀리 한눈에 들어오는 연회색 건물. 바로 두 번째 장소 국립무형유산원이다. 뚜벅이 여행답게 신압으로 길을 걷다 보면 쏴하는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평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물소리를 따라 오목교를 건너면 우리나라의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이 나온다. 전시관에서 옛 명창의 소리를 감상하며 뱃놀이를 재현한 디스플레이 화면을 밟으면 바다에 온 것만 같다. 발걸음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디지털 체험관이다. 낮지만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올라보고
VR 체험으로 고글을 쓰며 활쏘기도 할 수도 있다. AI가 알려주는 학무도 배워본다. 아이들 틈에서 어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찍고 놀고 즐겼다. 문화가 가진 어우러짐의 가치를 제대로 느낀 코스였다. 환경을 지키는 코스 자만벽화마을, 서학동 예술마을. 이번엔 환경을 보존하며 지역의 특색을 첨가한 마을을 찾아가 보자. 먼저 자만벽화마을을 만나볼 차례. 가는 길에 만난 풍경엔 현지인의 삶이 펼쳐져 있었다. 높은 오르막길을 따라 겹겹이 쌓인 집의 모습이 전쟁 피난민으로서 고단했던 삶을 연상케 한다. 입구에 들어서자 보이는 매력 포인트. 골목별로 펼쳐진 다양한 벽화. 개구리 왕눈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토토로. 어린 시절 친구들이 우리를 반긴다. 골목 곳곳에 주민이 운영하는 카페가 잘 마련되어 있어 힘들면 쉬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은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소란스러운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 주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며 평화로움이 가득한 마을을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걸으니 더할 나위 없다. 벽화마을에서 나와 남천교를 건너면 보이는 서학동 예술마을. 이곳은 예술가가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예술인 마을이다. 입구에서 쭉 걷다 보면 보이는 작은 가게는 제로웨이스트와 비건 상품을 판매하는 제비마트다. 안에는 작고 다양한 제품들이 옹기종기 진열되어 있어 구경하기 참 좋다. 친환경 생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실천 방법도 곳곳에 적혀 있다. 귀엽고 신기한 것을 보면 지갑이 저절로 열리지 않나. 우리는 각자 삼배로 만든 수세미와 비건 젤리를 구매했다.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내부에는 예술 작품과 도서가 감각 있게 배치되어 있다. 특히 2층 음악 감상 공간에서 들은 세련된 LP 음악이 기억에 남는다. 걷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이 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주민의 창작 공간으로서 지금의 아름다운 예술마을이 되었음을. 사람을 만나는 코스 남부시장, 청년몰. 낯선 여행지에서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은 어딜까? 바로 전통시장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부시장으로 향했다. 지역의 특산물을 비롯해 세월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전통 맛집에 이르기까지 길목에서부터 마음을 사로잡는다. 소상인 어르신이 평상에 눕거나 앉아서 우리를 반기는 모습에 인간미가 느껴진다. 시장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명물, 청년몰이 모습을 드러낸다. 젊은 청년 사장님이 모여 만든 공방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아기자기한 서점, 근사한 펍까지. 그중 꼭 방문하고 싶었던 젤라또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지만 휴일이라 닫혀 있었다. 원래 아쉬움이 남아야 좋은 여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이로써 전주에 또 와야 할 이유가 생겼다. 석양이 곱게 물들 즈음 남부시장을 나오며 우리의 공정여행도 끝이 났다. 여행을 맺으며 느리지만 확실한 행복을 알게 해준 전주 공정여행. 우리가 다녀온 서학동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동네이다. 2시간 정도 산책하는 코스이니 걷기 좋은 가벼운 차림에 운동화는 필수.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문화 외에도 자수, 부채 등 로컬 자원 상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한몫했다. 공정여행을 잘 모르겠다면 우선 떠나라.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전주의 옛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듣고 싶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신선한 체험을 원한다면 전주 서학동으로 공정여행을 떠나보자. 기획 특집 경제 파일, 글 편집위원 정가연. 내가 사는 라이브대로 산다. 바이 가치 소비. 시대가 바뀌면 소비 방식도 바뀐다. 주머니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과거, 소비자는 가성비를 따졌다. 비슷한 성능을 갖췄다면 가격이 저렴할수록 더 많이 팔렸다. 그러나 최근엔 가심비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 소비자는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본인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제품을 구매한다. 이러한 소비 심리의 변화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매하는 가치 소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알뜰 소비가 아닌 가치 소비 시대. 가치 소비란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나 신념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치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민한다. 예를 들어 유기견 기부 상품을 사거나 비건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인 가치 소비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소신대로 소비하는 미닝아웃과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하는 그린슈머를 알아보자. 소신대로 소비할래요? 미닝아웃. 혹시 착한 일을 한 가게 혹은 기업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본 적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가치 소비 경험자. 2021년 한 치킨집에 돈줄 캠페인이 유행처럼 번졌다. 돈줄은 돈으로 혼줄 내주자의 준말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혼나야 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해당 치킨집 점주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 형제에게 치킨을 무료로 대접한 훈훈한 사연이 널리 알려지자 소비자들이 내가 결제한 돈으로 나중에 형제가 다시 방문했을 때 치킨을 전해달라 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돈줄에 동참했던 것이다. 치킨을 먹지 않고 치킨 가격만 결제하다니 만약 사람들이 가성비를 따졌다면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위 치킨집 돈줄 사례는 가치 소비 중 미닝아웃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닝아웃은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무엇을 드러내다 라는 뜻의 커밍아웃을 합친 말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물건 구매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본인 가치관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그렇지 않은 건 불매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나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 후 누리 소통망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심까지 이끌어낸다. 지구를 지키며 소비할래요. 그린슈머. 한편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 방식인 그린슈머도 주목받고 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그린슈머들은 제품의 생산 방식, 포장재, 원료 등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며 소비한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이들을 겨냥하여 친환경적인 의류, 화장품, 식품 등을 출시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여러 생수 업체는 브랜드 홍보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에도 친환경 소비자를 겨냥하여 우라벨 생수 생산 확대를 통해 폐플라스틱 감축에 동참 중이다. 의류 브랜드 중 친환경 대표 주자는 피브랜드다. 이 브랜드는 제3세계 근로자의 생활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는 공정무역을 지향하고 친환경 및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 보호를 위해 매년 매출의 1%를 지구세로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이러한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보호를 하는 셈이 된다. 이외에도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일회용품을 줄이는 적은 노력만으로도 그린슈머가 될 수 있다. 가치 소비가 불러오는 나비 효과. 가치 소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소비로 끝나지 않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다른 소비자의 연쇄 소비로 이어진다. 따라서 가치 소비음에 발맞추어 많은 기업의 생산 방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동물 털이 들어간 패딩 점퍼나 모피 코트는 윤리적으로 채취한 동물 털 또는 인공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최근 구찌, 샤넬, 버버리 등 다수의 명품 기업도 동물의 털을 대체할 신소재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개인의 작은 소비가 모여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가치 소비자를 겨냥한 기업이 각자의 기업 철학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는 다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만큼은 가격이 아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소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기획 특집 경제 9. 누림에서 나눔으로 옛 부자 이야기. 글, 편집위원 배상아. 잠시 눈을 감고 먼 옛날로 돌아가 보자. 신라시대의 화랑, 고려시대의 귀족, 조선시대의 선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시대별로 사회적 신분이 높아 많은 것을 누리되 대중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던 계층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사회, 국가 등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누림이 아닌 나눔을 실천한 우리 조상들을 살펴보며 이들이 실천한 나눔의 선한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 최부잣집.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다. 어렵게 부자가 되었어도 재산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하지만 12대 동안 거대한 부를 유지한 집안이 바로 여기 있다. 경주 최부잣집은 300년의 세월 동안 상당한 부를 누렸지만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 일가의 나눔은 집안에 있는 곳간에서 시작한다. 거대한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가훈으로 정해둔 것이다. 최씨 부자들은 대대로 가훈을 받들어 집에 오는 손님들을 늘 후하게 대접했고 사랑채는 늘 손님으로 붐볐다.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는 가훈에서처럼 무작정 땅을 사들이지 않고 주변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헤아렸다. 또한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는 신념으로 독립자금 마련에 재산을 내놓고
해방 후에는 후학 양성을 위해 대학 설립에도 앞장섰다. 최부잣집의 명성이 아직도 이어지고 회자되는 이유는 막대한 재산 때문이 아닌 주변 사람의 고달픔을 헤아리고 베풀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최부잣집의 가옥은 경주 교촌마을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나눔의 뜻을 담은 가훈과 철학이 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 백성을 구한 조선의 상인 김만덕. 제주의 김만덕은 제주도 최고의 거상이자 조선 최초의 여성 CEO이다. 유교 사상이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양인 신분과 기생 출신으로서 겪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거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한 상인으로 그치지 않고 전 재산을 제주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자기 희생의 나눔과 베풀음을 실천했다. 한 일화로 당시 제주도에서는 극심한 흉년이 여러 해 계속되었다. 굶어 죽는 백성들이 줄을 잇자 조선 조정에서 이들에게 나누어줄 구호 식량을 보냈지만 운반하던 배가 그만 침몰하고 말았다. 이에 김만덕은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풀어 죽어가던 제주도 백성들을 구해냈다. 당시 김만덕이 살린 백성의 수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김만덕의 선행은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의 천민, 바로 위의 계급인 상민 그 중에서도 여성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그만큼 나눔과 봉사의 표상으로서 김만덕의 삶이 후대에 기록되어 많은 이에게 존경받기에 충분함을 알 수 있다. 대한 독립을 위해 전 재산을 바쳤다. 이회영 일가. 조선 말 10대 부자 안에 들며 조상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명문가. 많은 부를 누리던 이 씨 가문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자 넷째 이회영 선생을 필두로 온 가족이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벌인다. 1910년 우리나라의 국권을 뺏긴 이후 6형제는 합의하여 수십 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이주했다. 이때 처분한 재산이 현재 가치로 약 600억인데 그것을 전부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 교육기관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10여 년간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대부분은 독립군으로서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했다. 그리고 이 씨 형제들은 독립군 자금 조달, 임시정부 활동 등 국권회복 및 독립과 관련된 수많은 역할에 앞장섰다.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비참한 삶을 견디면서도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이회영 일가. 이들이야말로 많은 부를 누린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할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한 부자의 모범이 아닐까. 생생교육 현장 1. 소통협업도전 창업체험교육. 글 박숙경, 동평중학교. 창업은 문제인식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서 출발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의 과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또 건강한 기업 윤리와 사회적 가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 역량인 소통과 협업, 창의적 문제 해결력, 도전정신은 창업체험교육과 결을 함께한다. 꿈을 찾는 또 하나의 방법 창업. 동평중학교에서는 1학년 자유학기 진로 탐색 시간에 청소년 창업체험 프로그램 엽을 통해 창업가 정신을 배우고 교내 창업경 진대회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창업 과정을 배운 후 창업 아이템을 정하여 회사 설립과 경영, 결산과 사업보고서 작성 등 모든 과정을 학생 주도적으로 해냈다. 학생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소통, 협업,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뿐 아니라 돈의 가치, 노동의 중요성, 공동체 의식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가치를 스스로 체득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엽은 모든 청소년에게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업가 정신과 창의적, 진로 개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라인 창업 체험 교육 플랫폼이다. 스타트업, 드림업 경험하기. 동평중학교는 올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 체험 교육 중점학교로 선정되어 울산 창업센터와 연계하여 미래 사회 트렌드를 주제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체험 교육을 운영하였다.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문화 콘텐츠, 업사이클, 시니어 인지교구, 환경보호 보드게임을 주제로 1학년 10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진로 탐색 시간에 주 1회 총 10차시의 팀빌딩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과정은 창업을 통한 상품이 나오기까지 문제 인식과 창업 아이템 선정, 자료 수집 및 시장 분석, 디자인 회의 및 프로토타입 개발, 비즈니스 모델 설정, 사업 계획서 작성, 홍보 영상 제작 및 IR 발표 활동으로 진행했다. 이 결과물들은 지난 7월에 열린 울산광역시 교육청 미래박람회 진로교육관 부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동평중학교의 창업동아리 학생들은 생활 속의 불편함이나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색하여 모의 창업으로 확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창업동아리 6개 팀 18명은 지난 7월 미래의 주인공이 되다.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울산 예선에 출전하였다. 팀별 창업 아이템은 아래와 같다. 창업 체험 교육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놀라운 정도의 자기주도성과 열정을 발휘한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 친구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왁자지껄 활기찬 에너지, 팀원들의 합의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난감한 상황, 밤을 새워서 자료를 찾고 발표 자료를 만든다. 수없이 수정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아이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 교사로 더없이 큰 보람을 느낀다.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값진 경험을 하고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는 자기 주도성을 체득하는 창업 체험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 안착하여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생생교육 현장 2. 씨앗나무로 시작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글, 곽수원 울산고등학교. 울산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올해 6월 학교 가게 씨앗나무 개소식을 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씨앗나무는 학생들이 자라나는 씨앗처럼 건강하게 성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 담겨 있다. 새로운 교육 문화를 꿈꾸는 울산고 사회적 협동조합. 울산고는 2021년 예비학교 협동조합으로 지정되어 진로교육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학생건강 증진 사업과 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올해 울산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교협동조합에 선정되었다. 울산고 학교협동조합이 추구하는 학교 가게를 통한 바른 먹거리 판매 사업은 아이쿱 협동조합과 협력해 공정무역 상품 및 친환경식품을 선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건강한 식생활 및 친환경 교육, 카페 공간을 통한 휴식과 소통의 기회 제공 및 생활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통협력, 봉사의 아이콘, 마실동아리. 학부모 이사들은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시교육청의 마을 씨앗 예산을 지원받아 마실동아리를 결성하였다. 마실은 바른 먹거리와 카페 공간이 필요한 학교 공동체의 필요에 공감하여 생활복지 실현,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학교 문화 형성, 지역민이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품고서 씨앗나무를 열었다. 씨앗나무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사회적 경제교육, 업사이클링 공예활동, 진로진학교실 등 교육 공동체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마실 동아리는 씨앗나무를 개소하여 건강한 먹거리 및 소통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학교 협동조합 컨설팅을 개최하여 협동조합 7가지 원칙과 운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 진로진학교실도 계획하고 있다. 울산 지역 사회적 경제교육의 플랫폼, 울산고 사회적 협동조합. 국제관계를 수강하는 10개교 학생과 범서고, 신선여고의 사회적 경제를 수강하는 8개교 학생이 윤리적 소비 체험 활동으로 본교를 방문하여 사회적 경제와 거버넌스 현장을 체험했다.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에 참여한 학생들은 울산고 매점인 씨앗나무를 견학하고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감을 제출하여 사회적 경제활동에 공감하였다. 울산고의 경제교육. 울산고는 경제를 중점으로 하는 사회융합 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ESG 교육이다. ESG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의미한다. 경제동아리, 엘림에서 하이쿱으로. 선후배 간의 멘토링 동아리로 유명한 엘림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전국 고교생 경제 한마당에서 2011년부터 5년 연속 수상한 동아리이다. 올해부터는 학교협동조합 운영 주체인 하이쿱으로 거듭나 유니스트 주관 창업동아리, 멘토링 활동, 울산 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 참가, 전국 창업경진대회, 울산 예선 참가,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메이커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학부모 봉사자들과 함께 씨앗나무 매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ESG 학교를 추구하고 있다. 8월부터는 학년별 창업팀을 구성하여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구살림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교실. 아이쿱 생협 활동가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과 환경 및 사회적 경제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에는 활동가들과 지구살림 동아리를 결성하여
울산고, 신선여고, 범서고 사회적 경제 수업과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참여 발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학교로 확대되는 사회적 경제 교육. 범서고와 천산고에서는 지난해부터 경제를, 올해는 경제와 함께 사회적 경제, 국제 경제 수업을 하고, 신선여고와 효정고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통계와 사회 수업을 개설하여 지구살림 활동가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의 후기를 보며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잘 사는 경제교육에 공감해주는 학생들로 인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활동 후기. 씨앗나무 방문한 범서고 학생협동조합의 수익은 학생들의 생활 증진을 위해 다시 쓰이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소통의 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매점이 매점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 학교에도 협동조합 매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회 및 교장 선생님께 건의했다. 공정무역 특강 참여 학생. 공정무역은 부당한 대가를 받아왔던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공정무역이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정무역이 환경이 낙후된 곳에는 환경을 개선해주고 교육이 필요한 곳에는 학교를,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는 병원을 설립하는 등 착한 소비가 공정한 세상을 앞당긴다는 말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간절곶 해변 플로깅 활동에 참여한 약사고 학생. 플로깅 체험을 하기 전 기후위기 대응센터를 방문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 방탈출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간절곶 해변 플로깅 활동을 하며 이 많은 쓰레기가 해양 생물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신선여고 사회적 경제 수업 참여 학생. 경제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이의 조화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제품 생산이나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도구들을 통해 실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협력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열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천산고 업무 담당 교사,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속된 강의가 힘들긴 하지만 수업은 너무 재미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1.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인 춘천. 글, 편집위원 박재우. 청소년을 위한 카페 소스페소. 소스페소란 미정, 연기되다, 미루다 등의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다. 카페 소스페소란 카페를 방문한 손님이 익명의 누군가를 위해서 커피 한 잔 값을 더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커피가 중요한 삶의 문화인 이탈리아에서 노숙인을 위해 시작한 나눔 운동으로 춘천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 맡겨놓은 카페라는 이름으로 카페 소스페소를 실천하고 있다. 맡겨놓은 카페의 첫 발걸음.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는 2022년 6월에 시작했다. 춘천시 출자 출연 기관인 춘천시마을 자치지원센터와 지역의 5개 기관이 특별 전담 조직 사이사이를 만들어 협업했다. 용돈이 부족하여 공원이나 지하상가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목표였다. 예산을 들여 시설을 짓거나 카페를 이용할 용돈을 주는 직접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지역 내 기부 문화를 활용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청소년에게 보내는 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받은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 자연스레 기부 문화에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지역 카페는 마음을 읽는 플랫폼 역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운영 현황. 2023년 7월 기준 지역 내 24개 카페가 동참하고 있으며 시민이 536잔을 기부, 청소년이 250잔을 사용했다. 맡겨놓은 카페를 시작한 첫 해인 2022년 6에서 12월에는 총 1749잔을 기부, 1373잔을 사용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올해는 맡겨놓은 카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SNS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지역 연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운영 중인 카페 웰컴은 공연이나 목공, 바리스타 수업 등 청소년 연계 행사를 통해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시민에게 맡겨놓은 카페를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 카페한 운영자는 앱 개발도 건의했다며 카페 휴무일과 자녀 쿠폰 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카페에 헛걸음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면 레츠고 춘천
춘천에서 만난 카페 운영자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음료를 공짜로 먹는 것 같아 쑥스러워하며 가게 밖을 서성였어요. 그럴 때마다 문을 열어 어서 들어오라고, 너희들은 무료로 먹는 게 아니라 좋은 어른들이 너희를 위해 사준 거라 말하며 맡겨놓은 카페의 취지를 설명해줬지요. 이제는 아이들이 성심성의껏 기부자에게 보답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되려 타인을 위해 기부를 하기도 해요. 이런 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했다. 커피 한 잔의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곧 이번 주말에는 춘천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기부하는 방법 1. 맡겨놓은 카페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카페 목록과 운영 시간을 확인한다. 2. 카페에 들어가 기부 의사를 표현하고 기부할 메뉴를 선택한다. 3. 기부 카드에 기부자 성명을 적고 청소년 응원 메시지를 남긴다. 4. 결제 후 기부 인증 스티커를 받는다. 어서와, 여기 처음이지. 2. 한국 경제를 세계에 알리다.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글, 편집위원 이민정, 조영미. 1980년대 국민학교를 다니던 우리는 새마을 운동의 하나로 동네 청소하기에 참여했다. 주말 이른 아침 확성기를 통해 새마을 노래가 흘러나오면 빗자루를 손에 들고 공터에 모여 다 함께 동네를 깨끗이 청소하던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을 따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 있는 곳 글로벌 지식협력단지를 소개한다. 글로벌 지식협력단지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약 7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미래 모습을 제시하여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열린 학습 공간이다. 1972년 해외 원조로 건립되어 한국개발연구원의 청사로 사용되다가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국내에 알리는 글로벌 지식협력단지로 2018년 재탄생하였다. 경제발전관, 도전과 극복, 그리고 또 다른 도전. 경제발전관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시대별 이야기를 전시와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입구에 비치된 활동지는 자칫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간단한 설명과 퀴즈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한다. 특히 경제 뉴스데스크의 아나운서 체험은 인기가 많다. 산업발전관, 엄청난 속도로 급부상한 대한민국 산업. 산업발전관은 서양의 200년 산업화 역사를 50년 만에 따라잡은 혁신의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을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자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발전 현황을 시대순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이 수출했던 산업별 대표 상품들을 유물과 영상,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시대극에서나 볼 수 있는 전화교환원 체험은 매우 흥미롭다. 휴먼관, 우리가 바로 경제성장의 주인공. 휴먼관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인 국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경제발전 70년의 얼굴과 미래 한국 경제의 얼굴, 한국 경제와 교류하는 세계인의 얼굴이 함께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선보인다. 경제발전의 주인공이 될 우리의 얼굴을 미디어 아트 작품에 직접 올릴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다. 어린이 체험관 망치와 토비가 함께하는 시간여행. 어린이 체험관은 2022년 개관하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하여 전시해온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참여 대상을 외국인과 성인에서 어린이로 확대한 것으로 전시 체험관의 대중화를 꾀하였다. 체험관에 들어서면 자체 제작 캐릭터 망치와 토비가 재미있는 영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조선산업 발전 이야기를 놀이로 만나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다.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는 올해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교재를 개발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재 내 AR 마커를 인식하면 울산, 광양, 세종, 평창의 다양한 모습을 디지털 학습 콘텐츠로 즐길 수 있다. 현재 울산 지역 7개 초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우리 국민이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대중화를 선언한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방문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알쓸 상식. 흥미로운 세계의 화폐. 글, 편집위원 정혜진. 화폐는 경제 생활에 필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다. 우리가 쓰는 화폐와 비슷하기도 하고 전혀 다르기도 한 세계의 다양한 화폐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살펴보자. 세계의 화폐 모델.
화폐 도안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 동식물, 문화유산 등이 들어간다. 그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인물인데 그 이유는 인물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도안이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위변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의 여러 화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영국의 10파운드 지폐에는 제인 오스틴과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독서만한 즐거움은 어디에도 없어 다 적혀 있다. 여러 나라와 지역을 모험한 탐험가도 그려져 있다. 뉴질랜드 5달러에는 에드먼드 힐러리의 초상과 뉴질랜드 최고봉인 마운트 쿡이 그려져 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뉴질랜드의 등산가이자 탐험가로 1953년 5월 29일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오른 산악인이다. 동식물을 화폐 도안으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 동전의 경우 벚꽃, 오동나무 등의 식물을 사용하고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콧불소, 코끼리, 사자와 같은 동물을 지폐의 도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전 500원에 등장하는 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된 겨울철 세로 평화와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로로 그려진 화폐. 화폐는 나라마다 서로 큰 차이가 있지만 도안만큼은 대부분이 가로로 되어 있다. 그런데 몇몇 나라에서는 화폐의 구성을 세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 지폐는 10, 20, 50, 100, 200, 1000프랑 모든 단위가 세로형으로 발행된다. 스위스는 1995년부터 세로형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화폐를 가로 방향이 아닌 세로 방향으로 구성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먼저 도안을 세로 방향으로 인쇄하면 도안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안 소재가 인물인 경우 가로 방향의 도안보다 세로 방향의 도안의 여백이 없이 인물 도안을 채울 수 있어 다른 도안 소재를 추가할 필요성이 적어진다. 또 사람들은 지폐를 가로 방향보다는 세로 방향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 인쇄된 도안을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특한 소재를 사용한 지폐. 지폐는 종이로 만든 돈이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폐는 나무로 만든 종이가 아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목화를 원료로 만든 면섬유를 가공하여 만든다. 그런데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면섬유가 아닌 합성 플라스틱인 폴리머를 재료로 플라스틱 지폐를 만들고 있다. 폴리머 지폐는 면섬유로 만든 지폐보다 제조 단가는 높은 편이지만 오염이 되면 깨끗하게 닦을 수 있고 수명이 다한 지폐의 경우 재생 플라스틱 용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전의 테두리. 100원, 500원 동전의 테두리를 살펴보면 톱니바퀴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전의 테두리는 왜 톱니바퀴 모양일까? 옛날 동전을 금과 은으로 만들던 때 동전의 가장자리를 깎아서 이윤을 남기려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된 동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 제안했는데 바로 동전의 테두리에 톱니바퀴 무늬를 넣어 동전의 가장자리를 훼손하기 어렵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후 뉴턴은 영국 조폐국 감사로 임명되었고 30년 동안 왕립 조폐국장으로 일했다. 지금도 많은 나라가 동전의 모습을 변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전의 테두리를 톱니바퀴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에서 액면이 가장 높은 화폐. 화폐의 최고 액면은 경제 규모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높아진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액면이 가장 높은 화폐는 무엇일까?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 패한 후 1921년에 1320억 마르크라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지급 능력이 없었던 독일은 100조 마르크스권을 발행한다. 짐바브웨는 2000년 이후 지속된 식량난과 퇴역 군인들에 대한 대규모 연금 지급을 위해 부족한 재정을 화폐 발행으로 보전하고자 100조 달러권을 발행했다.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2014년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자 100만 볼리바르권을 발행했다. 이제는 휴대전화 하나만 있다면 지불이 이루어지는 전자화폐가 보편화되었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등장하였다.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며 각자 생산물에 대한 이념물 교환을 위해 시작된 화폐는 가치를 표현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아이슬인작. 작은 것이 아름답다. 에른스트 슈마허 1911에서 1977년. 글, 편집위원 문혜진. 모두가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외칠 때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고 말한 경제학자가 있다. 바로 에른스트 슈마허다. 슈마허는 1900년대 주류 경제학이 거대 기술과 물질주의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인간과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참신한 주장을 제시했다. 적정 기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슈마허의 가치관을 살펴보자. 2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깨달음. 슈마허는 1911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당시 독일은 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어려웠고 그 역시 배고픔을 경험하며 자랐다. 모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슈마허는 명석함을 인정받아 1930년대 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학위를 취득한 슈마허는 고민에 빠졌다. 모국인 독일에 정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깨어있는 의식을 가졌던 그는 1930년대 독일을 점령하고 있던 나치 세력에 강한 반감이 있었다. 1937년 그는 결국 영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슈마허의 생각과 달리 영국은 독일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를 적국의 국민으로 분류하였다. 결국 그는 직장에서 해고된 후 강제징용되어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때 경험한 궁핍함과 노동의 가치는 훗날 슈마허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슈마허는 희망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농장에서 일하며 국제 경제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게 보낸 것이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손꼽히는 케인스는 유능한 경제학자를 알아보았고 슈마허는 곧 풀려났다. 이후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영국 국가석탄공사 경제자문 등으로 일하며 경제 및 복지 정책을 제안하며 활약하였다. 20년 동안 국가석탄공사 경제자문을 맡았던 슈마허는 언젠가 에너지가 고갈될 것이라 경고해왔다. 당시 국제사회는 석유 에너지를 이용해 무한한 경제 성장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슈마허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서구 문명이 곧 끝날 것이라 경고하며 작은 것이 아름답다를 출판하였다. 단 한 권의 책에 담긴 내용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미얀마에서 찾은 적정 기술. 슈마허가 올바른 경제 성장의 해답을 찾은 곳은 미얀마였다. 그는 1955년, 1962년에 미얀마와 인도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미얀마와 인도 사람들이 현지의 자원을 이용해 자급자족하는 생산과 소비 문화를 인상 깊게 관찰하였다. 특히 비폭력 운동을 하며 직접 물레로 천을 짜 옷을 만들어 입던 간디의 사상에 깊이 감명받았다. 슈마허는 결국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며 근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미얀마에서 찾은 이 깨달음의 이름을 중간기술이라고 밝혔다. 중간기술은 첨단기술과 토속기술의 중간이라는 의미로 현재는 적정기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적정기술은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현지의 재료와 기술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적정기술의 사례, 그래비티 라이트와 5호. 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은 슈마허의 뜻을 이어받아 적정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그래비티 라이트이다. 그래비티 라이트는 중력을 사용해 불을 밝히는 등이다.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20%는 등유를 활용해 불을 밝힌다. 하지만 등유는 가격도 비싸고 유독 가스로 환경을 파괴한다. 반면 그래비티 라이트는 한쪽 끝에 매달린 주머니에 흙이나 돌 같은 물체를 담아내리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원리로 작동된다. 주머니가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10,000원 이하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전기시설이 없는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대표적인 적정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물방울 5호도 대표적인 적정 기술 사례다. 5호는 알긴산 나트륨, 염화칼슘을 합쳐 만든 얇은 막 안에 물을 넣어 만든다. 겉으로 볼 때는 큰 물방울처럼 보이지만 휴대가 가능하며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살짝 깨물어 막을 터뜨리기만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생수는 페트병에 담겨 유통되는데 플라스틱은 만들 때 많은 자원이 필요하며 썩을 때 긴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5호는 재료만 갖춰진다면 언제 어디서든 친환경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울산에도 슈마허의 자취가 있다. 바로 울산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센터인 땡땡마을에서 실시하는 적정기술교실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울산 심리대 숲에서 자란 대나무를 활용한 물건을 만들고 사용해 볼 수 있다. 대나무 스피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다면 울산혁신교육 나눔 포털에서 신청해보자. 슈마허가 뿌린 지속 가능한 씨앗. 처음에 사람들은 적정기술이 빈곤국에 필요한 기술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석유 파동 이후 석유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전 세계는 슈마허의 경고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많은 국가에서 적정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당연하게 여겨지는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알린 슈마허. 인간을 고려한 슈마허의 경제학은 환경 파괴, 비인간적 노동, 자원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재까지도 큰 깨달음을 주고 있다. 공감터 1. 창업경진대회 도전기. 글, 최아린, 동평중학교 학생. 10대 친구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틴 스타트업. 2023년 봄 우리는 처음 만나 창업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었다. 처음엔 말 몇 마디 주고받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시니어 분들을 위한 인지 교구라는 아이디어로 창업 주제가 정해지면서 창업 기획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성공이 반대표로 뽑혔다는 소식. 그 순간 우리는 상상에서 현실로 희망의 한 발을 내디뎠다 라고 느꼈다. 서로의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로 조합되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위해 손을 잡게 됐다. 모험과 성장, 꿈을 현실로. 5분이라는 시간의 발표. 이것은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어릴 때부터 발표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매일 연습하며 더 잘하기 위해 친구들과 대본을 적고 수정하며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웃음도 나누고 우리는 서로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첫 목표를 이룬 그 순간은 정말 뿌듯했다. 친구들과의 소통,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이해. 창업경진대회는 단순한 아이디어 발표 대회가 아니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하며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취지를 서로가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며 팀워크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커져 함께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창업, 미래를 그리다. 창업이라는 단어는 나에게는 너무 먼 어른들만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서 전문적인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고 실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 조 상상 내일은 그 욕심과 열정을 통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나와 함께 활기찬 내일을 같이 상상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상상하며 그려보자. 공감터 2. 지금 함께하는 협동조합. 글, 소준호, 울산고등학교 학생. 2023년 6월 13일 울산고 사회적 협동조합 매점인 씨앗나무가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협동조합이란 공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성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임이다. 공통된 목적, 즉 환경 친화적 식품 소비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면 소비자 협동조합이 되고 생산을 목적으로 하면 생산자 협동조합이 된다. FC 바르셀로나도 축구 클럽 결성을 목적으로 축구 팬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다. 학교 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교육과 학생 편의 등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학교 협동조합 구성원은 새로운 경험과 참여를 원하는 학생과 다양한 교육의 장을 넓히고자 하는 교직원, 자녀들의 교육에 봉사하고자 하는 학부모, 마을 학교를 지원하고 연계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다. 점심시간에 울산고 협동조합의 매점, 씨앗나무에서는 선생님과 도움을 주는 학부모님, 지역 주민을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울산고 협동조합의 경우 씨앗나무를 통해서이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회사와 유사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익 창출 후 울산고 협동조합만의 특이점이 나타난다. 수익은 학교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투입된다. 즉, 사회적 경제교육, 업사이클링 공예활동, 진로진학교실 등 교육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수익이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학생 이사회를 통해서 수익 분배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울산고 하이쿱 동아리는 경제 공부를 바탕으로 여러 사회적 측면에서 함께 탐구하고 협동조합 매점인 씨앗나무의 운영과 관리를 맡으며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동아리이다. 2022년까지 경제엘림이라는 이름으로 역사 깊게 활동했던 동아리의 변천이기도 한 하이쿱 동아리는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현장에서 학습한다. 학교 협동조합의 구성원 중 학생 조합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우리는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동아리 발표회에 참가하여 새로 설립된 학교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점심시간에는 울산고 매점 씨앗나무의 전반적인 물건 진열, 질서 관리, 계산, 정보 제공 등의 담당자가 되어
경험을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매개체가 되며 사회에 대해 몸소 학습하고 있다. 나는 하이쿱 동아리장으로 동아리 운영과 협동조합 부분에서 학생 구성원의 역할 임명 등 전체적인 관리를 맡았다. 협동조합 내에서 기획된 행사에 대표로 참여하며 내용을 학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운영 방안을 생각해보고 토론할 때마다 뿌듯하다. 울산구 협동조합이 진정한 배움의 장이 되며 마을 소통의 중심이 되기까지 울산구 사회적 경제 동아리 하이쿱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함께 노력하고 나아갈 것이다. 고소한 맛 가득, 가을 바다의 별미 새우. 글, 최수영, 온남초등학교 영양교사. 가을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펴게 한다라는 속담은 가을이 제철인 새우의 뛰어난 맛과 효능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맛에 놀라 허리가 펴지고 그 영양이 건강을 회복시켜 고든 몸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인데요.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찾아온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살이 꽉 찬 물오른 새우를 활용하여 만든 온남초 학교 밥상으로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새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새우류는 전 세계적으로 약 2,900종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하, 보리새우, 흰다리새우, 도화새우, 꽃새우, 젖새우 등 약 90종이 알려져 있다. 대하는 집이 큰 새우라는 뜻의 대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봄의 얕은 서해에서 산란하고 다 자라면 남서풍이 불 때 더 깊은 바다로 이동한다. 이 시기가 살이 통통하고 맛이 제일 좋은 때인 9월이다. 보리새우는 다른 새우류보다 글리신과 아르기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맛이 나는 고급 품종으로 많은 사람이 오도리로 잘못 알고 있다. 일본어로 오도리는 춤이란 뜻이며 살아있는 보리새우를 잡으면 팔딱팔딱 뛰는데 이런 모습이 춤을 추는 것 같아 오도리라 불렀다고 한다. 흰다리새우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지 않는 종자로 전량 양식으로 생산된다. 대하와 흰다리새우는 가격 차이가 2에서 3배 나지만 맛과 외형이 비슷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흰다리새우를 비싸게 구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새우 이야기. 새우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단맛과 탄력이 있어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어서 특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머리는 감칠맛이 극에 달하는 부분이다. 새우는 대부분 무리 생활을 하며 야행성으로 먹이는 밤에 찾는 경우가 많고 식성은 잡식성이다. 이동할 때는 보통 앞으로 움직이지만 위급할 때는 배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재빨리 뒤로 물러나기도 한다. 다양한 요리로 식탁에 오르는 새우는 바다 생태계에서도 중요하다. 새우는 바다의 청소부 역할도 하는데 바다 생물들의 먹이 활동에서 남은 찌꺼기들을 새우가 처리한다. 만일 새우가 없다면 먹이 사슬이 끊어져 바다 생태계가 엄청난 혼돈을 겪을 수 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영양이 가득한 새우. 새우는 칼슘과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고혈압 예방과 성장 발육에 효과적이다. 특히 껍질에는 키토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철분이 많아 빈혈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다. 새우에 함유된 섬유질 성분은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증상을 개선해 주므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좋다. 문화 산책. 글, 편집위원 신슬기. 영화 속 경제 키워드. 밀리언즈 2005 영국, 미국 전체 관람가. 감독 데니 보일. 출연 알렉스 에텔, 루이스 오웬 맥기본. 하늘에서 뚝 1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자면 17억 원쯤 되는 돈이 그야말로 뚝 떨어졌다. 상상해보라.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40kg의 가방을. 이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은 단 열흘이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기찻길 옆에서 놀던 9살 안소니와 7살 데미안에게 100만 파운드의 현금이 든 가방이 떨어졌다. 파운드가 유로화에 통합되기 단 열흘 전 형제는 이 돈을 다 쓰기로 한다. 투자의 힘을 아는 안소니는 부동산을 구입하고 친구를 경호원으로 고용하는 반면 데미안은 자선사업에 열중한다. 돈 쓰기에 신이 난 형제 앞에 돈가방의 주인이 나타나고 가족들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되며 형제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누구나 꿈꾸는 1억 천금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행복할까? 덧붙이자면 영국은 아직 파운드를 쓴다. 파운더 2017 미국 15세 관람가. 감독 존 리 행콕. 출연 마이클 키튼, 닉 오퍼맨, 존 캐럴 린치. 전 세계에 약 3만 7천 개의 매장이 있고 이곳의 대표 메뉴는 빅맥 지수라는 이름으로 국가별 물가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바로 세계적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에 대한 이야기다. 파운더는 주문 후 30초 안에 햄버거가 나오는 빠른 시스템을 만들어낸 작은 햄버거 가게 사장. 맥도날드 형제와 맥도날드를 성공적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로 만들어낸 레이 크록의 실화를 담은 영화다. 레이 크록은 믹서기를 파는 영업사원이었으나 탁월한 통찰력으로 맥도날드 형제의 식당을 발견한다. 맥도날드를 프랜차이즈로 성장시켜 큰 돈을 벌고 싶은 레이 크록은 원칙주의인 맥도날드 형제를 설득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점점 자신의 야망을 드러낸다. 심지어는 맥도날드 형제를 배신해 맥도날드라는 상표마저 빼앗고 만다. 영화 파운더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을 주치며 사업가가 지켜야 할 윤리도 곱씹어보자. 라스트 홈 2016 미국 15세 관람가 감독 라민 바흐러니 출연 앤드류 가필드, 마이클 셰넌, 로라 던 영끌 벼락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작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름과 동시에 무리한 빚을 내어 집을 산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는 상황이 되기도 했다. 2008년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실행되었고 곧 집값이 폭락하며 많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설정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긴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라스트 홈이다. 주인공 데니스는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집을 되찾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데니스는 악독한 부동산 브로커리게 밑에서 일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집에서 내쫓는 일까지 하게 된다. 데니스는 자신의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책 속 경제 키워드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셰퍼저. 부자가 되고 싶은가? 대부분이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키라는 말을 하는 데다가 경제 상식까지 풍부한 게 머니를 만나게 되고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다. 돈이 생길 때마다 좋아하는 음반을 사는 것으로 모두 써버리던 키라는 머니의 도움으로 돈을 벌고 모은다. 나아가 자신의 목표를 알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해 나간다. 키라는 집을 구매한 후 큰 빚으로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실천한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부자가 된 키라를 따라 해보자. 돈의 의미, 나아가 꿈의 의미를 알고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소비 단식 일기, 서박하처. 몸을 가볍게 하는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를 제한하듯 삶을 가볍게 하려고 누군가는 소비를 끊었다. 카드 청구서에 충격을 받고 2년간의 소비 단식을 시작한 서박하 작가의 이야기다. 소비 단식은 미국의 작가 애나 뉴얼 존스가 처음으로 제안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종종 치팅데이가 필요하고 요요 현상이 찾아오곤 한다. 소비 단식도 마찬가지다. 작가는 소비 단식의 여러 고비에도 자신만의 결심과 원칙을 세워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성공한다. 나를 둘러싼 물건이 너무 많다면,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 책을 읽고 나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자. 자본주의 EBS 자본주의 제작팀 은행은 왜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줄까? 보험과 파생상품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 지갑은 왜 나도 모르게 열리는가? 복지 수준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분초를 다투며 사고 파는 주식, 오르락내리락하는 집값, 소비와 재테크, 저축과 금융위기 등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에 지배당하지 않고 작고 소중한 내 월급을 아끼고 불리려면 금융지능을 높여야 한다. 금융을 얼마나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미래의 빈부격차를 가져오게 된다.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5부작을 책으로 만나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금융지능을 높여보자.